창업 21회 하겠습니다. 손만 잘 씻으면 감기의 9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도 쉽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려운 것은 귀찮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일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리더의 초심을 체크하겠습니까? 매일 반성하고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은 귀찮죠. 그리고 리더 스스로 자신의 초심과 선한 양심으로 스스로를 견제하는 일은 그리 익숙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본질은 스스로 조심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하고도 어려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업을 하면서 자신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항상 두 눈 똑바로 뜨고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초심으로 결합한 비전과 권한 그리고 책임감은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변질하는지를 스스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창업 이후에 되는 일이 없거나 혹은 너무나 일이 잘 되면 초심을 잃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매일 창업 일기를 쓰면서 초심을 결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록 리더십 책을 읽고 리더십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서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지 낀 거울을 닦는다고 해서 마음이 닦이는 것은 아닌 것처럼 리더십 책을 많이 읽는다고 리더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초심은 변질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심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문제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애써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리더십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반응을 알기 위해서 항상 자신이 변절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의사결정과 생각에 있어서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씨앗이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합니다. 비록 씨앗은 사라지지만 뿌리를 내려서 땅의 자양분을 흡수하고 잎을 피워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인 나무로 재탄생됩니다. 씨앗인 리더가 죽어야만 땅의 자양분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노력과 빛에 해당하는 비전이 연합되어 리더는 새로운 나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무는 비전과 노력의 결과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조직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그 가치를 돌려주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또 다른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일종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창업한 것인데 이것을 팔로워들과 나눠?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리더십에 큰 앙금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의 인생을 걸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사람들은 즉시 당신의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브랜드에 인생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임파워먼트입니다. 권한 위임이라는 것은 리더가 가장 결정하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권한 위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보다 더 훌륭한 리더를 만들기 위한 권한 위임은 초기 창업과 버금가는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임파워먼트는 뿌리가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동료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지원하는 것입니다. 떡잎과 뿌리가 서로 자기의 중요성만을 강조한다면 그 싹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실수가 예상되는데도 직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리더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 직원이 해당 업무에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기의 리더십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부족한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나누어 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은 자신의 땅에서 스스로 자양분을 뽑아내는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직원들도 하늘로 향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그러한 직원들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어설픈 리더는 애매하게 임파워먼트를 하고 나서 실수가 생기면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벌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임파워먼트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진정한 임파워먼트라면 책임 역시 리더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리더의 소멸입니다. 그제야 뿌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창업은 하였지만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
창업은 하되 경영은 하지 않는 것, 창업주가 되었지만 리더가 되지 않으려는 것, 손님이 먹을 메뉴는 있지만 직원들이 먹을 비전이 없는 것, 거기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리더십이란 성실, 열정, 긍정적 사고, 겸손, 의견 수렴, 솔선수범, 불굴의 의지 등 수많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과연 이런 모든 것을 갖추면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확률은 높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는 순간, 예비 창업주가 창업주가 되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이고 리더십을 다룰 줄 몰라서 한동안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리더의 공통점입니다. 리더가 되었을 때 자신의 변화에 너무 놀라거나 연민에 빠지지 말고 일종의 리더십 사춘기라고 생각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독도법이란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요즘같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내비게이션이 일반화된 환경에서 도시의 길 찾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이정표도 없는 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군인들의 산악행군에는 이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를 펴고 나침반을 올려놓은 다음 자와 연필을 가지고 직선으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접고 그 길을 건너라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장애물 때문이죠. 지도는 산과 산을 건너갈 때 등고선과 약간의 지형 지물의 변화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도로 확인한 길을 직접 걸어보면 지도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절벽, 담벼락, 사라진 길 등 각종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에는 지도를 구성하는 요소만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지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나침반을 사용해서 수많은 팔로워들을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지도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비전만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기에 예상되는 문제를 신경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장애물의 출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리더는 팔로워들을 이끌고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이 산이 아니다 하며 뒤돌아 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리더의 고집만은 아니고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와 다른 길 혹은 지도를 잘못 보아서 엉뚱한 길로 갔을 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등하면서 선택하지 못하는 이때 리더십 바이러스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뒤에서 수군거린 소리가 들리죠. 급기야 리더의 마음 속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리더의 머릿속에 불현듯 누구 때문에 라는 생각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특정 인물이 떠오른다면 분명 리더십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실수를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행동을 취한다면 그는 리더십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법칙을 다루는 책은 이런 상황에서 리더는 잘못이 아닌 해결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리더 중 몇 명이 본능적으로 이 지혜의 법칙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리더의 업무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돈 되는 일과 돈 되지 않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에 속합니다. 리더의 갈등은 옳은 것과 옳은 것 중에 선택해야 하거나 지금 당장 옳은 것이지만 미래에 나쁜 것과 지금은 나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옳게 되는 것을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옳지 않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려워서 조직을 위해 감원을 하는 것도 옳은 일이고 조직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리더가 비전을 손상하지 않고 권한을 잘 사용하여 책임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이미 팔로워들이 알아서 해결한 문제들입니다. 리더는 대부분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서 선택하거나 나쁜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과정에서 리더십은 증명되고 팔로워들에게 평가받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리더십이 구축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